안녕하세요. 마이티 하이브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연말이 되고 해서 이제 이쪽 데이터 분야, 분석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기회를 빌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마켓의 트렌드, 그 다음에 이 트렌드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구글이 특히 이 분야에서 좀 리딩 컴퍼니인데 구글이 조금 특이한 행보들을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행보에 좀 포커스해서 이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분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구글 애널리틱스인데요. 일단은 구글 애널리틱스부터 최근에 신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글 애널리틱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구글 애널리틱스는 GA4예요. 라고 불리고요. 그 전에 사실은 금년 동안에는 앱앱 프로퍼티, 앱앱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케터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앱앱 속성이라는 거는 베타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베타 딱지를 떼고 정식으로 론칭이 됐고 이 프로덕트의 공식 명칭은 이제 GA4가 된 거죠. 근데 도대체 왜 구글 애널리틱스 4라고 할까요? 그거는 제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구글이 구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던 우리가 이렇게 변형돼요 라고 했을 때 그 화면을 GIF로 잘 만들었길래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조금 UI가 조금 더 바뀐 것 같고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는 구글 애널리틱스 들어가서 뭔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뭔가 계정 생성하고 뭔가를 스텝을 밟을 때 일단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디폴트 기본으로 만들 수 있었던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는 이제 더 이상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GA4 구글 애널리틱스 4가 기본 옵션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4예요 라고 했는데 왜 4라고 불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제일 처음 시장에 출시가 된 건 2005년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벌써 15년이 된 프로덕트이고요. 이 2005년에 설립됐을 때는 얼친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 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니핏, 자바스크립트 모듈, 라이브러리 이걸 GA.js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2009년에 구글이 많은 챌린지를 받았어요. 특히 모바일, 소셜미디어, 모바일 폰이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면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는 태생 자체가 웹 분석이다 보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약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신상으로 이제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analytics.js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출시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는 GTAG.js가 등장합니다. GTAG.js 같은 경우는 구글이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글 애널리틱스 외에 구글이 다 가지고 있던 구글 광고의 다양한 프로덕트들을 다 합쳐가지고서 GMP 구글 마케트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 프로덕트들 간의 데이터 수집을 구글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구글 애주 광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 수집도 좀 한 번에 관장할 수 있는 어떤 구글의 내부의 이유로 사실은 GTAG.js가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 드디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가 등장했고요. 그럼 이 구글 애널리틱스 4는 왜 등장을 했을까요? 사실은 모바일 앱 분석에 대한 구글 애널리틱스의 약함이 계속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는 웹 분석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워낙 이제 그 모바일 앱 분석에 대한 도전을 구글이 많이 당하면서 2014년에 파이어베이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자체
또 이제 인수하고 나서 계속 이제 구글의 어떤 내부 백단하고 통합하는 작업들을 계속 했는데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웹 따로 앱 따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따로 국밥인 거죠. 예, 따로 봐야 되는 그런 그런 플랫폼적인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뭐 구글 입장에서는 챌린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드디어 이제 앱 데이터이든 웹 데이터이든 한 통 속에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 플랫폼이 결국은 이 GA4라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GA4로 가면서 사실은 워낙 이제 그 내부적으로 구글의 내부적으로서는 대공사였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도 살짝 바뀌었고,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 이제 이 GA4 프로덕트가 나오기 전에 뭐 앱 플러스 웹 프로퍼티 시절 이전에 구글 내부에서 뭔가 이제 그 태스크포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태스크포스 팀을 이렇게 내부의 용어로 부르잖아요. 그때 이 팀에서 불렀던 프로덕트 이름이 Next Generation Analytics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이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큰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뭐냐면 데이터 모델 자체가 기존의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 분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방문의 개념을 강하고 방문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었죠. 근데 지금 오른쪽 보시면 느끼시는 게 뭘까요? 사용자는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들은 있는데 방문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방문조차도 이벤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벤트 베이스드 데이터 모델로 바뀐 게 큰 차이고요.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뭐 분석하는 사람이나 보고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는 어떤 퍼포먼스, 분석 도구의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큰 개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백단 자체가 데이터 모델도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 되면은 사실은 제가 여기 링크도 넣어드리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기존에 있는 이벤트들의 데이터 모델들을 어떻게 이제 그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맞춘 데이터 모델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시작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타임에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측정 전략 다시 한번 리비짓 하셔가지고서 이 내부에서 기존의 측정 전략이 깨진 거나 뭔가 우리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구성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좀 정비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쿠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 주제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그 구글 애널리틱스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방식은 눈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브라우저 내에 쿠키를 저장하는 영역에다가 식별자를 만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은행에서 번호표 나눠주는 로직으로 우리 쿠키 영역에다가 이 사람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죠. 그게 쿠키 영역에다가 그런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쿠키에 있는 그 번호 값들이 결국은 1명, 2명, 3명 카운팅의 로직이 되는데요. 요 로직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사실은 쿠키 말고도 사람을 또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계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 그다음에 뭐 광고 아이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랑 그다음에 구글 시그널이라는 것을 구글이 혼용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식별을 하는 로직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유저 아이디라는 거는 우리 회원가입하면 발생되는 고객 번호값. 이런 이제 우리 내부 CRM 시스템 내에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고객 구분값. 개인정보이면 안 되죠. 예, 그런 고객 구분값.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 식별성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구글 애널리틱스 뿐만 아니라 구글 에코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메일 계정 대표적으로요. PC에서도 지메일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고 폰에서도 지메일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실은 구글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로직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컨셉이 구글 시그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교차기기 분석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쿠키에 의존하는 방식은 그 디바이스 내에 내가 예를 들면 같은 PC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PC 내에서 예를 들면은 뭐 크롬 브라우저도 제 PC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파리 브라우저도 제 PC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설치가 돼 있고, 이 세 개의 브라우저를 가지고서 동시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세미나 발표하고 있는 블러터 닷넷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블러터는 3명으로 인식해요. 예. 그래서 블러터는 3명 들어왔네? 왜냐면은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쿠키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폰으로까지 들어와 버리면 폰의 브라우저를 또 다른 걸 쓰고 있으면 5명, 6명 뻥튀기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디바이스를 바꿔치기 하면서 우리 채널에 방문을 하더라도 가가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로직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교차 플랫폼 분석이 더 강화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교차 기기 분석이 구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앞서서 제가 지메일도 예시를 드렸지만 구글은 에코가 강하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도 가지고 있죠. 안드로이드가 또 가지고 있죠. 구글 검색 엔진도 가지고 있죠. 구글 맵도 가지고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가지고 있죠. 유튜브도 가지고 있죠. 지메일도 가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크로스의 디바이스에 걸쳐서 그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배경으로 이제 구글이 이 구글 애널리틱스 4에 이런 그들의 강점을 녹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짜잘짜잘하게 보고서도 훨씬 전에 보지 않으셨던 조금 더 강력한 분석 보고서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원래는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되던 기능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뭔가 구글이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상 감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인텔리전스 기능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원래 또 이렇게 알파고도 가지고 있고 원래 기계 AI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마케터가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포트 기능이 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것도 구글 애널리틱스 유료 버전에만 있던 기능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로우 데이터 자체가 빅쿼리에다가 적재가 돼서 이 빅쿼리에 대한 적재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의 로 레벨, 한 명 단위의 굉장히 로 레벨의 분석이 가능한 기능이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는 이제 디폴트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빅쿼리 사용료는 여러분들이 따로 내셔야 되겠지만은 디폴트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우 데이터 레벨의 데이터들과 뭐 예를 들면 우리 내부 시각화도 뭐 타블로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우리 회사에 특화된 분석 체계를 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새로운 신상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4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 마켓에 큰 트렌드들이 많이 짚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결국 이렇게 신상까지 내놓은 이유는 모바일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접근성 강화에 대한 시장의 마켓의 니즈, 그 다음에 또 교차기기로 이렇게 사방으로 덤벼드는 고객들의 어떤 교차기기 이용 패턴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켓의 챌린지들을 받아 안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